제가 타고 있는 어코드입니다. 어코드 3.5인데 상당히 다이나믹하게 잘 나갑니다. 차가 뭐 우리가 아는 2.0 소나타, 그 LF 소나타죠. 차 가격은 LF 소나타 가격입니다. LF 소나타가 800에서 1000만원대 줘야 탈만합니다. 옵션도 괜찮은 게 들어가고요. 지금 LF 소나타 가격에 어코드 3.5를 탈 수가 있습니다. 비교를 하자면 뭐 비교 자체가 불가합니다. 뭐 주행 능력, 치고 나가는 힘, 그 다음에 안정성은 뭐 소나타나 그랜저는 비할 바가 못 됩니다. 기존에 제네시스를 타고 다녔지만 제네시스보다 다이나믹하게 차가 나갑니다. 다이나믹하게 나가고 주행 안정성 또한 좋습니다. 상당히 이 차를 끌고 만 킬로 정도 끌고 다니는 동안 차에 대한 불만은 이런 뭐 하나도 나온 게 없어요. 주행성, 안전성, 뭐 회전 질감, 엔진의 회전 질감은 2000cc 4기통들하고는 게임이 안 됩니다. 아마 6기통을 타보시면 4기통 차는 쳐다보지도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연비 또한 상당히 잘 나오죠. 연비가 제가 다니는 길은 뭐 10km, 10.3km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만땅 넣고 고속도로만 다니면 750, 770까지 뛰었습니다. 일단은 만족도에 비하면 상당히 여지까지 제가 탔던 차 중에서 뭐 벤츠, BM, 뭐 폭스바겐, 그 다음에 혼다, 뭐 국산차 등 탔던 차 등에선 아마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상당히 마음에 드는 차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제가 판매할 어코드입니다. 2013년식이고요. 외판에 도색할 때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외판 도색할 곳 없이 깨끗합니다. 무사고 차량으로 제가 한 10,000km 이상 운행을 하고 다녔고요. 기존에 제가 끌고 다니면서 불만이 나오는 사항은 전혀 없었습니다. 일단 차량에 어코드 3.5는 뒷자리가 이렇게 열선이 들어가 있는 게 기본입니다. 기본이고요. 썬루프는 기본 들어가 있고요. 3.5다 보니까 앞자리 열선, 가죽도 해진 곳이 없습니다. 13년식이라서 지금 손목을 할 때는 전혀 없고요.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고요. 내부는 이렇습니다. 제가 지난 3월 12일 날 구입을 했네요. 3월 12일 날 구입을 했고 지금 취등록세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출 총액이 117만원 돈. 이때는 제가 딜러이긴 하지만 그래도 딜러도 매도비를 냅니다. 매도비 이렇게 냈었고요. 근데 이 차는 지금 제 차이기 때문에 이 매도비는 안 내실 거고, 그 다음에 아마 취등록세는 한 요 돈이 나올 겁니다. 공채도 요 정도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성능 보증료 18만원 돈도 요것도 안 내게 됩니다. 개인이 제 차이기 때문에 요것도 안 내시고, 그러니까 한 50만원 돈 이상 안 내실 겁니다. 그리고 매도비도 안 내고 알선료도 안 내니까 매도비, 알선비, 그 다음에 성능 보증, 그 다음에 요런 걸 안 내다 보니까 많은 비용이 세이브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판매를 할 때는 제 명의로 된 차입니다. 제가 체험을 하려고 샀던 차고 10,000km 이상 제가 운행을 했습니다. 10,000km 이상 운행을 하면서 전혀 문제된 게 없습니다. 일도 없고요. 정비한 것도 없습니다. 지금. 하지만 정비가 제가 이제 차를 판매하면서 마음 먹으면서 이제 수리한 것들을 말씀드릴게요. 이 차는 지금 엔진 오일 팬이 미세 누유가 있어서 엔진 오일 팬은 수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미션에서 미세 누유, 미션 리데나 동굴을 지나가서 하겠습니다.
오일팬을 수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미션 리데나, 그러니까 엔진하고 미션하고 붙어있는 부분인데 그 리데나 쪽에서 미세 누유가 있어서 이것 또한 전부 다 수리를 해서 판매를 합니다. 아마 수리 비용이 한 120-30만원, 30만원 정도 나옵니다. 여기에 엔진하고 미션 쪽에 지금 오일판하고 미션 리데나를 수리를 하면 당분간 그 누유에 대한 걱정은 없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수입차를 사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누유입니다. 누유의 수리 비용이 150만원, 200만원씩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은 좀 덜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지금 차에 오류 코드나 이상 코드 뜨는 거 전혀 없이 잘 운행되고 있습니다. 네, 어코드 3.5에 지금 연비는 제가 10,000km 정도 뛰면서 트립 컴퓨터상에 10.3km, 4km 나오는데 상당한 연비 차이가 나고 연비는 상당히 정직하게 잘 나옵니다. 제가 이 차를 만땅을 넣으면 8만원이 안 들어갑니다. 한 78,000원 정도 들어갔는데 고속도로만 주행을 하면 770km 이상 뜁니다. 770 상당하죠. 우리가 3.5L 차를 끌면서 만땅을 넣고 운행을 하는데 고속도로 운행을 했을 때 770 정도 나온다? 네, 상당히 좋은 겁니다. 이렇게 판매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판매를 하다 보면 분명히 1번 차다 어쩌다 라고 하면서 욕을 하거나 비하 발언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미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대한민국 사람이고 한일전을 한다면, 야구나 축구를 한다면 머리 싸매고 응원하는 노반장입니다. 절대적으로 한국 이겨야 되고요. 절대 지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접니다. 하지만 이전에 애국을 논할 때는 조금은 지난 것 같아요. 좀 생각을 좀 바꾸셔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현대자동차, 기아, 현대라고 묶어서 얘기하겠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지금은 국민들한테 애국을 논하면서 우리 차를 팔아달라고 할 때는 지났습니다. 이제 양심이 있어야 됩니다. 양심이. 어떤 양심이냐고요? 대한민국이 국민들이 현대 기아차를 엄청나게 팔아주고 사랑해서 현대 기아가 지금의 이 자리에 있지 않나 싶은데, 현대 기아에서 하는 얘기, 현대 기아가 보여주는 행동들은 상당히 실망차가요. 상당히 예전보다 좋아진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옵션질이라고 합니다. 소위 옵션질과 그 다음에 안전성, 내구성은 발전이 많이 더디고 있어요. 일본 차보다 주행 안정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모든 면, 내구성에서도 상당히 떨어집니다. 차이는 분명히 있고요. 옵션이라든가 이 안에 내장재의 질은 상당히 좋은 건 사실입니다. 현대차가 넘버원이다 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좋은 건 사실인데, 내구성, 엔진 미션 내구성과 성능, 이 면은 지금 발전을 많이 못한 것 같아요. 옛날보단 낮은 건 맞지만 그래도 좀 더 신경 써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급출발 이런 여러 가지 이슈는 제껴두더라도 현대 기아에서 책임 있는 모습을 이제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됩니다. 여지까지 우리 현대가 여러분들 덕에 이만큼 큰 기업이 되어 있으니 이제 우리도 국민들을 위해서 차 가격을 이렇게 내놓고 차의 성능을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급출발이나 이런 이슈에 대해서 이런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현대를 사랑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러지 않습니다. 급출발을 일어나면 개개인이 다 소송을 걸어야 되고 이기기 힘들죠. 엔진 미션의 내구성은 상당히 실망감을 줄 때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가격은 지금 수입차를 뛰어넘는 차들도 상당합니다. 가격적인 면에도 지금 저렴하지가 않습니다. 몇천대, 3-4천원 훌쩍 넘어가는 차들이 수두룩합니다. 이런 시점에서 이런 책임 있는 모습도 안 보여주는 이런 시점에서 무조건 1번 차니까 안 된다 라고 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전에 현실적인 방안에서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현대가 현실적으로 책임 있는 모습도 보여주고 자국민을 사랑하는 모습도 보여준다라고 하면 현대를 사야죠.
현대기아 국산차 애용을 해주는 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현재는 많이 실망스러운 모습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제가 차량을 찾다 보니까 이 차를 팔고 어떤 차를 살까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내가 유튜브에도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베라크루즈를 구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차를 구해서 좋은 차가 있다면 타겠습니다 했는데 지금 한 2달 넘도록 제 차를 못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제 여름이 곧 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도 있지만 6기통 디젤 아니면 가솔린으로 가야 되겠다 싶어서 고민을 하던 중에 이 차를 처분을 하고 혼다 CR-V를 선택을 해서 가려고 합니다. 지금 혼다차 어코드도요 500만원, 600만원, 700만원대, 800만원, 1000만원대, 500에서 1000만원대 충분히 좋은 차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CR-V도 500만원부터 한 1300만원대까지 쓸만한 차가 충분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마트키와 편의사항 등을 고려해서 12년식 이후의 차를 고르려 하다 보니까 지금 가격대는 한 1000만원에서 1100만원, 200만원 이렇게 될 겁니다. 일단은 제가 차를 구할 거고요. 구해서 올여름 그 캠핑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지금 SUV를 구하려고 합니다. 타고 다닐 거고 4륜구동이다 보니까 일본 차의 4륜구동 성능에 대해서는 지금 저도 정확히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 오는 날 내지는 눈 오는 그렇게 해서 제가 일본의 4륜구동은 어떤지, 일본 차의 4륜구동은 어떤지, 그리고 또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올 겨울까지 꾸준히 CR-V를 한번 타보려고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일단은 어떻게 변경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계획은 그렇게 잡고 차를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노반장도 한국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일본이다 뭐다 라고 하면서 비난하기보다는 적을 알아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상대방이 어떤 기술력과 어떻게 만들었길래 세계적으로 이렇게 인정을 받았는지 우리가 경험을 해봐야 인정할 거 인정하고 배울 건 배우고 또 눌러줄 때는 확실히 까불지 못하게,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까불지 못하게 눌러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진정하게 강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조건 일본 거다 라고 하고 외면하기보다는 이게 왜 이렇게 좋은 건데 왜 소문이 난 건지 확인해보고 우리도 그만큼 기술력을 따라갈 줄도 알고 그 안에 대기업들이 뒷받침이 되어서 먼저 국민들을 이끌어 준다라고 하면 좀 더 강한, 좀 더 큰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가만 보면 상당히 실망스러울 때도 많아요. 남북한 얘기하는데 맨날 미국 눈치나 살살 보고 있는 이런 현실이 지금 대한민국이에요. 언젠간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피하기보다는 부딪혀서 이겨내는 게 좀 더 빠르고 올바른 방법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차를 구할 거고요. 혹시 누가 이 영상을 보다가 CR-V 내 차 있는데 난 팔 거야 라고 하시는 분이 있다라고 하면 한번 전화 한번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요. 다음에 영상을 또 보시면 제가 차를 구해서 어떻게 운행을 하고 어떻게 정비를 하는지를 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